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형성된 듣기 말하기의 방식이나 습관, 태도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바로 말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속담 또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라는 속담은 잔말이 많으면 집안 살림이 잘 안 된다.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좋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가진 속담입니다. 두 번째,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라는 것은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라는 속담은 속으로만 애태우지 말고 시원스럽게 말해야 함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다 라는 속담이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담화 관습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바로 듣고 말하면서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두루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담화 관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다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수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담화 관습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의 경몽요결인데요. 내용을 잠깐 본다면 말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마음에 가장 해롭다. 일이 없으면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람을 대할 때 말을 가려서 간결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는 옛사람의 글을 인용하여서 과거의 담화관습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생각 그리고 또는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때에 맞게 말을 가려서 간결하고 신중하게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불필요하게 많이 하면 때에 맞지 않는 말, 즉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와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덕무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남의 과실을 몰래 말하다가 그 사람이 마침 들어오며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질문하며 그러므로 군자는 말을 헤프게 아니하고 남을 평하는 일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과거 담화 관습의 특징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의 과실을 몰래 말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남의 부족한 점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당사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 또한 같은 상황에서 남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삼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을 헤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어떤 속담이 있냐면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리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속담이 있으니 이러한 속담도 추가적으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그 친구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평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지난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과거의 담화 관습에 대해서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의사소통 태도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담화 관습과 자신의 태도를 비교해서 본다면 보다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담화 관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전 고전소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전 고전소설을 보시면 바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야는 흔히 성이나 직함 뒤에 쓰여서 남을 높여 이르는 말을 뜻하고요. 누실이란 자신이 거쳐야 하는 방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림이란 바로 상대를 높이는 뜻으로 남이 자기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과거 담화 관습의 특징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두 명의 인물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해리가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재수가 없지? 같이 떠들어도 나만 걸려서 혼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인 인선이가 그야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장난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선이가 하는 말을 보도록 할게요. 넌 목소리가 뭐랄까 좀 튀어 마치 칠판 긁는 소리 같아. 자, 이 부분 잘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은 상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이 떠들어도 네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는 인선이의 말하기 태도가 조금은 잘못된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해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칠판 긁는 소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러는 네 목소리는 좋은 줄 알아? 라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 인성과 해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최다 빈출 유형에 따라서 이와 같이 나누었으니 함께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